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음악교육론으로 넘어왔네요. 다음은 인지주의적 관점을 음악교육에 적용한 내용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떤 철학가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부분에 연결을 해서 문항으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악교육론을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우리가 기초책이나 총론책을 보면 빨간 줄로 굵은 글씨로 그래서 제목 타이틀처럼 써져 있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인지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음악 교육,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이제 심리학적인 거라든지 이런 데서 타이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걸 적용해보는 문항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좀 적용 능력을 키워가셨어야겠죠. 사실은 이 5번 문항은 생각보다 적용적인 거가 깊숙하게 막 들어가기보다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예시였던 것 같아요. 비고치키는 학생들의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사이의 거리. 자, 선생님 나중에는 이 GP들을 그냥 여기선 쓰라고 했었지만은요. 근접 발달 영역하고 쓰면 됐지만 나중에는 근접 발달 영역을 플러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활용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 차이를 바로 GPD, 우리가 근접 발달 영역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가장 어때요? 수업의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학습 효과를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이때 교사의 비계, 스캐폴딩을 설정. 그래서 교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는데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스캐폴딩 설정을 해줘야 돼. 교사가 무엇을 해줘야 돼? 이게 이제 어때요? 하나의 예시가 돼서 나올 수 있죠. 교사가 무엇을 도와줬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동료가 그렇게 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런 어떤 GPD 구간에서 학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브루너는 음악 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키워드가 뭐가 났습니까? 표상 양식이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뭐 상징적 제시다, 영상적 제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시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상 양식. 그러면 다음번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표상 양식을 쓰시오라고 그러죠. 표상 양식의 명칭을 쓰시오. 그러니까 그냥 외울 것이 아니라 이게 제시 양식, 자료를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표상 양식을 제안하였다. 누가? 브루너가. 예를 들면 악국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유도하거나 자 그러니까 어때요? 동작적인 어떤 제시 양식이 사용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높이 길이 득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아이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림적인 거, 그러니까 이미지적인 것, 영상적인 것으로 제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지주의자 학습자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하는 것을 확인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절적인 능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조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러한 사고 과정, 자기 조절을 하면서 자기 거를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 수정 관리를 하는 것을 바로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는 사고의 흐름과 학습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인지적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또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엘리엇의 어떤 사고와 통제적인 지식과도 비교가 된다. 그럼 다음 시험 문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연결이 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낱개로 다 연결이 돼볼 수 있는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고치키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성주의, 그것도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피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와의 어떤 비교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브루너로 해서 브루너를 직접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생성적 교수 방법에서 브루너의 제시 양식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시를 하죠. 그게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제가 가지고 왔던 지문에서도요.
그래서 마치 깡충깡충 뛴다 라고 하면은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상징적인 건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이미지적인 어떤 정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바로 영상적인 어떤 제시 방식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요. 영상적 제시 방식과 상징적 제시 방식을 헷갈려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니은 기역에 해당되는 개념을 쓰시오라고 나왔어요. 개념어를 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을 쓰라고 나오죠.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개념이라는 것을요, 어떤 단어로 쓰세요라는 말로 지금 개념어,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단어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데에서 내가 더 불을 켜고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언급되지 않은 브루너의 표상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제시 양식과 관련된 부분들 있죠.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를 할 것인가, 그거를 바로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표상 양식의 명칭을 한 가지 쓰고 음악학습에 그러면 여기에서 브루너의 표상 명칭을 한 가지 언급되지 않는 표상 명식이니까요. 어때요? 바로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것이 없었죠. 상징적인 제시 양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음악학습에서의 그게 상징적인 거를 한다면 반드시 악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율과 리듬을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디귿에 해당되지 않는 개념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디귿 사과 해당하는 개념어 한다면은 바로 메타 인지와 관련된 부분이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아까 엘리엇하고 인지주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생성적인 거하고 오르프하고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오르프 매체들 중에서도 말로 해보는 거 있고 신체로 해보는 거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음악교수법이라는 것이 단일한 하나의 이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교수법은 이것과 이것의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종합적인 문제로 내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본질을 알으셔야지. 교수법이 어려운 거가 뭐냐면,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달크루즈에서도 모방이 나올 수도 있고 코다에서도 모방이 나올 수도 있고 오르프에서 모방이 나올 수도 있고 고든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단어들이 어떤 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시 방식과 관련된 거 영상적 제시해서 이미 이 총론의 내용이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요 모의고사 해설 자료를 넣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 해설 자료에서도 총론된 부분에서 그림 아이콘 제가 일부러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금 담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조음세대에 있는 내용을요 추격해서 넣어놓은 부분이고요. 인지주의 학습과 연관지어서 오히려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모의고사에서요, 제가 지교사 봐보세요. 지교사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스스로가 관리하고 수정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총론 112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야. 사실 이 메타코그니션과 관련된 부분은 기초책이 아니라 총론에서 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비고치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비고치키 내용이 지금 박교사 내용에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배워가는 형태.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친구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이제 학습 상황의 예시로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업 상황과의 연결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것들, 뭐 표상 양식이 무엇이냐, 메타 인지가 무엇이냐 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